네, 반갑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오늘이 만길이었어요. 만길답지 않게 그냥 지나가서 그러려니 하고 보고는 있는데, 자, 일단 부담감은 없이 보합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관 쪽 매도가 좀 많았죠. 이게 만길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보합 마감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기관 쪽에서 무려 1조 4천억을 순매도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또 만기일날 굳이 또 이렇게 팔아치웠다는 것은 그동안 만기를 팔기 위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급적인 공백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약간 휘청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올랐던 자동차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 조금씩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오늘 바이오 쪽, 조선주, 방산주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끝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 이런 호재성 재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담 요소가 좀 생겼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많이 올랐었다가 뚝 떨어져서 끝났는데 반도체 쪽에 조금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팔아서 현금을 일단 좀 마련을 좀 했고요. 현대차도 절반을 팔았습니다. 이웃비라든지 기아 이런 것들은 팔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팔아서 일단은 현금을 좀 마련했어요. 현금을 마련한 이유는 조정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현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또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현금을 잘 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한 현금 확보를 좀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때 돈 없으면 그게 제일 서러워요. 사고는 싶은데 싸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4,552포인트입니다. 0.03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4,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을 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과매수, 위쪽에서 뚫고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면 부담 요소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올라온 그 지수 포인트가 전부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온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4200포인트부터는 삼성전자가 다 이끌었다 봐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려오게 되면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도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면 이게 뚝 떨어져서 끝났죠. 보통 이제 2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좀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 반등을 조금 해주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들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정리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일단 시장이 부담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크게 무너진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좀 판단하시면 되고,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이 만기일 날 좀 던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오늘 그냥 소소하게 잘 지나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권,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서다가 또 2시 넘어서면서 물량이 나오고 던져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코스닥은 일단 마지막까지 떨어지면서 0.3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계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이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8,50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1,500억,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 나오네요. 1,800억 정도 매도 나오면서 1조 4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네, 매도로 떨어졌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에 네, 좀 받아 올려주는 모습이 좀 있어서 매도 규모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막판까지 봤을 경우에는 거의 5천억, 네. 5천억에 달하는 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네, 수급상의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이 되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일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일단 올라간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선하고 방산이 좀 오늘 강세를 계속 보였죠. 최근 들어서면서 계속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안 죽었다고 이런 형태의 어떤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긴 해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네, 1.5% 하락 마감이 좀 됐는데 삼성전자의 하락은 오늘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CES는 내일 끝나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오늘 좋게 나왔거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좋은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던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동차는 어제 많이 올라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차전지는 아직까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쪽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올라온 건 별로 없어요. 조선 방산 쪽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하락 전환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는 현대 글로비스 이런 거는 상승세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떨궈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위쪽에서 때리고 들어오는 형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계속 올려주려는 움직임 보이다가 지금 탁 떨궜다라는 것은 만기일 이후에 시장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여기도 바이오 쪽만 올라간 거예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HLB는 좀 떨어졌고요. 네, 코롱 티슈진, 펩트론 뭐 등등등등. 네. 바이오 쪽만 오늘 상승세가 보여줬고 나머지는 그냥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로봇 쪽이 오늘 좀 레인보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뭐 두산 로봇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 올랐다가 좀 빠지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레인보우는 어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로봇 중에서는 이제 유진 로봇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 좀 지켜보자. 네, 아직까지 이제 CES에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크게 주목받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지켜보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소부장도 올랐다 내렸다 막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HPSP는 3%대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원익은 3%대 하락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또 내리는 종목이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5.7% 상승하면서 다시 네, 살아나고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종목을 선별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등락 현황은 오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한 2%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79개 상승이고요. 730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94개죠. 394개 상승이고요. 1304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보셔야 되겠죠. 상승률 살펴보시면 계양전기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거 미쳤나요? 네. 그 다음에 성문전자, 그 다음에 네 레버리지나 ETF 쭉 있고요. 없어. 네, 없죠? 네. 상승 종목이 코스피 쪽에서 전체 시장을 봐야 되겠네요.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제 상한가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부분이 좀 작아요. 그죠? 시총이 좀 자잘한 것들 위주로 좀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은 네, 42개 정도 잡혀 있고요.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35개 정도 나올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오늘 방산주 쪽이 좀 많이 보이죠? 네.
상승폭 보시면 2.13까지는 올라가 있네요. 근데 ETF가 워낙 많아가지고 실제로 체감은 한 1.5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자, 하락률 보시면 유일 에너테크하고 조이웍스 엔코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하한가. 조이웍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발생이 됐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낙폭 같은 경우도 여기도 제법 있네요. 네, 24개 정도. ETF 많이 없기 때문에 20개 이상은 오늘 하락한 것 같아 보입니다. 현대해상이 많이 빠진 게 또 눈에 띄네요. 네, 보험주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얘 배당 안 준다는 얘기 나왔나요? 네, 배당 또 안 준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라고 그랬을까?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보험주들은 배당 주기 좀 어려울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고요. 낙폭은요 4.4%. 그러니까 그냥 한 마이너스 한 2% 조금 넘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계좌도 마이너스 2%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브랜드 수치네요. 마이너스 2%. 네, 아까 아침에 마이너스 1.5에서 2% 정도 나온다 했죠. 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2%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만큼 빠졌네요. 근데 오늘 지수 포인트는 코스피는 약간 플러스에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인데 계좌는 뭐 난리네요. 그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1조 가까이 팔았고요.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두산 LG화학, 한원시스템 등등등 매도가 나왔고요. 한화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쪽, 네, 조선주 쪽 움직임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다지 신통방통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 보면요, 여기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매도를 좀 줄이긴 했네요. 그래도 네, 5,300억 정도. 아직까지는 방향을 알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매수를 줄였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외국인 쪽 상황이 그래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매도를 좀 느렸군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4천억이었는데 이걸 막판에 던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 매도 늘어났고 하이닉스 매도 늘어났고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도를 좀 쳤어요. 그 다음에 방산, 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쪽 이쪽으로 매수가 쭉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시총 상위에 들어있던 거 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 외국인들은 일단 네,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만기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내일 상황 보시면 되겠죠. 내일 이제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매도로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받아서 올려주느냐 그 부분들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고요. 내일까지는 일단 CES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반도체든 자동차든 로봇이든 간에 마지막 기대를 더 걸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이제 문제는 다음 주인데 내일 CES가 끝나고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FOMC 이번 달 말에 있는 FOMC에 대한 그런 전망치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FOMC를 물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수급이 주고 있으니까 수급의 동향을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9시 무방에서 또 상황들을 또 잡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